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죠. 우리 인구의 30대 이상이 한 3분의 1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혈압을 잘 있지만은 이제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병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이제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승민 교수님을 모시고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항고혈압약을 먹어야 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승민 교수님께서 강의 주시겠습니다. 잠시 박승민 교수님은 양해를 소개드리면 고려대학교 국가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전임을 받으시고 고대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다 마치셨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순환기내과 교수도 재직 중이시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적정관리부장, 순환기내과 과장들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저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메이오 클리닉 등에서 연수를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학회 활동과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국심촌학회 지침재정위원장, 심장대사증후학회 교육이사, 대한심기전학회 홍보이사,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부회장, 코리안 서큘레이션 저널 부편집장, 심장학회 이사,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연구회 편집위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 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그 몇 년 전에 정경구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제 은사님이자 대선배님이신데 김천의료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김천도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초중고를 김천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또 이제 여러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그 고혈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진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타이틀을 증상도 없는데 고혈압 약 먹어야 되나 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압이다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제 그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 안쪽에 있는 어떤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 혈관 안쪽에 있는 그 가해지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면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혈관에 닿는 압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입니다. 이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 당연히 혈관 안에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압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질수록 압력이 올라갑니다. 앞서 이 강의에서도 계속 그 혈관 건강이라든지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 동맥경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똑같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 빈혈이 있는 것 같아, 어지러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어지럽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빈혈은 아니고 혈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을 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목에다가 여기 경동맥이에요. 아까도 경동맥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경동맥에 이렇게 노쇠 파이프를 쫙 올려서 동맥이니까 피가 싹 솟구칩니다. 어디까지 솟구치나 이제 재는 거예요. 재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말은 혈압이 높구나 이렇게 측정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리고 많이 보셨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런 혈압 재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런 수은 혈압계를 쓰다가 수은 자체가 이제 이 몸의 신체에 해롭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온도계도 수은 온도계 없어지고요. 그 다음 전자혈압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전자혈압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시는 혈압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나 병원 와서 재는 혈압이나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고 실제로는 가정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댁에서도 가끔씩은 혈압을 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혈압이 높은 동물은 기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노쇠 파이프 얘기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는. 기린이 키가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 머리까지 혈압을 올리려고 그러면 압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엄청 큰데 얘가 이제 물 마시려고 머리를 숙이면은 여기 올라가 있던 피가 다 쏠리겠죠. 쏠리면은 얘가 살아남지 못해요. 터지죠 그냥 머리가. 그런데 다행히 기린은 요 목 사이에 피를 중간에 걸러서 저장해 둘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기린의 최고 혈압은 거의 3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사항이에요. 질문사항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사실 제가 뭐 거의 수십 년 이 강의를 해도 똑같은 반복돼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셔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궁금한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증상도 없는데 약 먹어야 되냐, 또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고 못 끊으니까 최대한 늦게 시작해라.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많이 드세요. 온갖 걸 뭐 거의 어떤 분은 한 30개씩. 그리고 가끔 가다가 TV에도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무슨 큰 가방을 열면은 전부 다 뭐 무슨 건강보조식품 많이 먹는다고 들고 싸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약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약은 최대한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뉴욕 포스트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1944년에 보면은 이제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분이 이 기린 혈압인 거예요. 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분은 머리까지 혈압을 올리려면 300이 필요해. 이거는 치료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실제로 혈압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하고 필요한 혈압이야. 이센셜.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본태성 고혈압 내지는 2차성 고혈압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가 지금은 1차성과 2차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이센셜 하이퍼텐션,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종결을 앞두고 결국은 뇌가 출혈이 생겼습니다. 예, 터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끝을 못 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거 혈압 치료해야 되는 건가 봐. 이센셜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고혈압 약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고혈압 약제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성분에 의해서 고혈압 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혈압 약제들은 사실 여기에도 혹시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내가 먹는 고혈압 약하고 옆에 사람이 먹는 고혈압 약은 사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나눠 먹거나 한꺼번에 사서 뭐 온 가족이 이렇게 좀 드시는 분들도 남편 거 그냥 먹고 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고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입니다. 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이고 정상이다 그러면은 수축기 고혈압,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위의 혈압, 아래 혈압 얘기를 하시는데 수축기 고혈압은 120 미만입니다. 미만. 120이 포함이 안 돼요. 다음에 80 미만입니다. 그거 이 중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내 혈압은 정상이구나.
만약에 집에서 혈압을 쟀을 때 내가 115에 75, 정상이십니다. 완전 정상이신데 뭐 123에 83 괜찮아?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지금 주의 혈압에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80이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고혈압 전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엄격하게 혈압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혈압을 그냥 가능성만 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또 반대의 분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 혈압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서도 누군가가 막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거꾸로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24시간 혈압 재는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혈압을 재서 낮의 혈압, 밤의 혈압, 그다음에 하루 종일 혈압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여기 밑에 보시면 가정혈압이라고 있습니다. 가정혈압은 사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재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140에 90보다 낮은 135에 85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혈압이 왜 오르는가? 사실 혈압 오르는 건 너무 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혈압 높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신경체액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도 생겨나고요. 우리 몸 안에 어떤 혈압을 올릴 만한 호르몬이 나오는 어떤 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혈압을 진단받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은 내가 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내 몸 안에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나오는 혹이 있다. 그러면 그 혹은 제거하면은 혈압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팩트시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렇게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가 4천만이 좀 넘어가는데 1200만 명이 추정 유병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제 병원에 왔다 고혈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1100만 명이고, 치료자가 요만큼 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780만 명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치료가 되는 환자분들은 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이제는 3분의 1에 육박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에 조절은 다만 거의 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이제 혈압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녀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인데요. 젊었을 때는 사실 혈압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 40 넘어가면서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세부터 갑자기 뛰어요. 50세부터 여기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폐경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50 전후, 40대 후반부터 50 전후에서부터는 열심히 혈압을 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은 반대로 이 30, 40대에 굉장히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자보다 한 10년 일찍부터 자기 관리를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혈압이 한 150에 90이지만 나는 증상 하나도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불편하게 혈압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고혈압에 대한 증상이 대부분 없어요. 실제로. 내가 혈압을 재보기 전에는 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증상이 없는 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둔해서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냄비 안에 이제 개구리가 있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냄비 안에 처음엔 찬물을 넣어요.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이제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을 하면은 개구리가 그때 좀 따뜻해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거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하면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원래는 자기가 삼킬 걸 생각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좋다 하고 있다가 이제 삶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압도 내가 증상이 없다고 했을 때에 결론은 내가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할 뿐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오늘 좀 이렇게 흐려 신경이 좀 안 보여 눈이 다음에 가슴도 약간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약간 체한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증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살다 보면 나오는 증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자기 평가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혈압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잖아요. 가서 재면. 사실 이상 지질 혈증이나 당뇨는 피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압은 너무나 간편하게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에도 있고 꼭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가끔 은행에도 있잖아요. 그래 가셔서 꼭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증상이라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 환자들이 오셨을 때에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증상이 없지만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때 아까도 의료 원장님께서 전체 다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와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미세 출혈이 있으실 수도 있고 무증상 뇌졸중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것이 좌심실 비대인데요. 건강검진 하시고 나면은 심장 비대 이런 거 붙은 거 이제 좀 이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예요. 심장 비대. 이제 그게 문제는 무증상 장기 손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콩팥 소변 검사하실 때 단백뇨가 있다고 합니다. 내지는 경동맥 초음파든 어떤 혈관 검사를 하였을 때에 죽상경화반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가끔 가다가 CT를 찍으면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망막에도 이제 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혈압이 낮더라도 실제는 고혈압 전 단계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중위험 내지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위험군이 뭐냐 하면은 향후 10년 내에 당신이 심장혈관 내지는 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혈압이 최고로 높은 2기 고혈압일 때는 동반위험자가 없더라도 그냥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봐줘서 나는 혈압이 140에 90이고 괜찮아가 아니라 위험 인자를 얼마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증상 앞서서도 나온 대로 이제 동맥경화 좌심실 비대가 있는데요. 혈관이 이 정도 아주 심하게 막히기 전에는 요 사이에는 증상이 없어요. 피가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심장도 점점 심장이 비대해져서 여기 보면 굉장히 안이 적어요. 피가 요만큼 차야 되는데 요만큼 찰 때까지 몰라요. 이게 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시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12월에 우리 김천 의료원에 굉장히 멋있는 건강검진센터가 완공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강검진을 딱 하셨는데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엑스레이 딱 보면 그냥 봐도 뭔가 허연 게 이게 중간 심장이고요. 바깥이 폐거든요. 심장이 굉장히 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 비대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각성을 하시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대한심장학회에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커졌대요. 저 죽나요? 했더니 그 좀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굉장히 이렇게 막 와닿잖아요. 뭔가가 좀 막 보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제가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다 제끼고 어쨌든 요거 하나로 인기 순에 이제 6번째 들어왔어요. 예, 그 정도로 심장이 커진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심비대가 왜 문제가 되냐? 심비대가 있으시면 심비대가 없는 환자보다 3배 정도의 심혈관계 사건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있고 심비대 있으면 증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위험률이 벌써 3배인 거예요. 예. 왜냐? 이 위험인자를 보시면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게 있으면서 동맥경화 좌심실 비대가 생기면 이미 심혈관계 질환으로 가는 이 첫 스타트하는 이 라인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점점 진행합니다. 뇌도 막 가고요. 심장도 가고 막판에 사망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앞에 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이렇게 안 가게끔 조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여기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혈관에 이제 가는데 굉장히 센 압력이 혈관을 치면은 벽이 저렇게 깨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염증세포도 들러붙고, 사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막히겠죠. 막혀서 피가 안 가게 되면 뇌졸중도 생기시고 심근경색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미 생겼으면 증상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이 아파요, 숨이 차요, 뭐 콩팥이 나빠지면 몸이 부어요, 다리에 혈관이 안 가면 걷다가 이렇게 쩔룩거리가 조금만 가도 다리가 아프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따라서 혈압과 관련돼서 증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발생했기 때문에 무증상이라고 해서 그만두시면 안 된다라는 것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협심증,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남녀공이 높은 혈압,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겁니다.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단순하진 않지만 비교적 치료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인자인데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본 건데요. 심근경색 환자예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은 환자와 안 받은 환자인데, 남성, 여성 보시면 경상북도 굉장히 심근경색 발생률이 전국 중에 제일 높아요. 문제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경상북도 굉장히 높습니다. 남녀공이.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은 입원해가지고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예요. 검사를 한 거예요. 그 특수검사를 한 비율이 남자분들은 그래도 얼추 다른 도시하고 비슷한데, 여기 경상북도 보시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데 관상동맥 조영술 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나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지역 자체가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결과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야만 스텐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적게 하고, 적게 했지만은 남자하고 비슷하게 스텐트를 또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면은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것과, 이 환자분들을 보니까 역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 남녀공이 고혈압이 뭐 거의 80~90%예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급성심근경색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급성심근경색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급성심근경색이 있으셨던 분의 거의 90%는 고혈압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겁니다. 10월 4일에 발표됐으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입니다. 사망 원인 1위 암, 그럼 암이지, 암 맞지. 그 다음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여기 4위에 뇌혈관 질환도 있고 8위에 고혈압성 질환도 있는데요. 자, 이 암은 모든 우리 몸에 생기는 암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 대장암, 폐암, 뭐 췌장암, 뭐 전립선암, 암 다 합친 거고, 심장질환은 심장 단일기관입니다. 심장 단일기관. 결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중에 단일 기관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1위가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1위가 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로는 사실 여기 밑에 고혈압성이 따로 있지만은 고혈압성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어떻게 보면 다 심장 혈관 질환, 혈관하고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뭐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도 이영석 교육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고혈압은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놔두면은 이렇게 이 침묵의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안 눌러진다고 해서. 졸리실 것 같아서 이 음향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중에 요거였습니다. 고혈압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건 고혈압인데 이 밑에 깔린 게 이만큼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했을 때 이 잠재적인 이 부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고혈압 약은 혈압만 낮추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신비대라든지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 혈관 기능 모든 것들을 다 향상시키는 치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끔 가다가 처방전 받고 가셨는데 난 혈압도 없는데 왜 혈압약이 여기 들어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밑에 깔린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내지는 치료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는 것과,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한 개 먹는 사람도 있고 두 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로 내가 적정한 혈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진 여러 데이터에서 적어도 2개 이상, 많게는 대부분 한 2-3개, 3개 정도는 드시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약 알개수를 줄인다라기보다는 내가 적정하게 최대한 치료가 잘 되고 있느냐를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다 빨간색 써놨어요. 악성. 무슨 혈압이나 심장질환에 악성이 있나? 악성, 저희가 이제 종양일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좌심실 비대가 악성이 있습니다. 예, 이 악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혈압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실 비대가 생기면서 심장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손상을 받아요. 손상을 받으면 피 검사를 하면 심장 근육 표지 인자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건강검진에 요거 검사하시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무슨 근육이 뭐 손상을 받았다고 해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굉장하게 심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악성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도 실제는 사실 혈압 치료를 적정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은 예후가 좋다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고요. 실제로 표준 치료입니다. 140 얼추 140 맞추는 분하고 120 맞추는 분을 두 분을 지금 비교했을 때 심혈관계 결과가 25% 낮췄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 여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60에서 80세 이상인 분들도 이렇게 강화 치료를 했을 때 심혈관계 이 예후를 굉장히 좋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 여성 환자인데요. 숨이 차서 왔어요. 내원실 혈압이 170에 100, 굉장히 높습니다. 3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고 했는데 치료를 안 받았어요. 이제 이게 보시기에 이제 아까 교육하셨을 때 수업 받으셨을 때 진짜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폐가 까맣게 보여야 된다. 허옇게 막 있습니다. 이걸 폐에 물이 찼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폐골혈, 폐 부종이 생기신 상태예요. 여기 눌러주실래요? 예, 2분의 1 심장 초음파 소변입니다. 심장이 크고 끄떡끄떡 그 옆에 봐주세요. 정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저렇게 뛰어야 돼요. 저렇게 뛰고 크기도 줘야 되는데 커지고 거진 잘 안 뜁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분도 65세 여자분인데 당뇨 고혈압 있는데 가슴이 아파서 오셨어요. 응급실에.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뭐가 잘 뛰는 것 같죠. 여기 안 뛰어요. 심장 근육이 죽은 근육입니다. 저희가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에 피가 안 가서 괴사가 된 거거든요. 괴사가 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 여기 눌러주세요. 보면은 심장 혈관이 가다가 여기 또 끊긴 겁니다. 예.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되신 거고 혈관이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체육 교사님이세요. 아니 이제 51세 되시고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하고 음주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왔는데 혈압이 180, 100이었고 이제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심장 초음파 검사했더니 이미 심비대 와 있고 당뇨도 있으셨어요. 결론은 이분은 미리미리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나빠지신 겁니다. 또 남자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등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등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찍었더니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심장에서 대동맥이 쭉 다리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쭉 찢어진 거예요. 끝까지. 예, 혈압에 의해서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죠. 혈관 찢어지는 거. 예, 혈관이 쫙 찢어지면서 끝까지 갑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는 60대 여자분이고 뒤에는 50대 남자분 제가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분들 그 폐경기가 50대, 남자분들은 40대부터 대사증후군에서 뭔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터지는 게 대부분 남자분들이 50대부터 질환이 아주 심각하게 생기고 여성분들은 60대부터 생깁니다. 10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63세 남자분이신데
치료를 잘 받다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증상도 없고 이제는 뭐 이 혈압도 정상이고 그러면은 잘 끊어요. 혈압약을 잘 끊습니다. 어쨌든 심장약 자체를 끊어서 이제 중단해서 자위로. 그런데 이제 1년 전부터는 그냥 피곤하네 했다가 갑자기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오셨는데 이 10년 전이고요. 숨 차서 왔을 때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숨이 너무 차갖고 오셨을 때 심장 상태 끄떡끄떡 잘 안 움직여요. 이제 치료했더니 엑스레이만 보셔도 차이가 확 나죠. 예, 심장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뭐 다른 심장이야, 심장 이식한 거야 할 정도로 심장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도 치료를 잘하면 자기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하시면은 사실 거의 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심장 기능이 돌아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하면서 광고, 옛날 광고에 있었습니다. 차 광고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0만 명의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2 감소할 때 2입니다. 숫자 2 감소할 때 화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7%, 중풍에 의한 사망률이 10% 감소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2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 이득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혈압의 치료를 잘 하시면. 예, 여기까지입니다.